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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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맑게 안내서 새맑게 안내서 82쪽이요. 허공으로서의 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저번에 이제 일요일 날 그 법회 마치고 그 도반들하고 이제 점심을 여기서 도시락을 이제 김밥을 먹으면서 그랬는데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 이제 한글로 발음을 하면 7자가 돼서 발음이 좀 어렵다고 하나? 좀 어려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또는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뭐 먼저 운율이 맞다고 하나? 운율이 맞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는 좀 운율이 좀 맞지가 않고 허공이라는 처음부터 히읗에다가 공 또 이렇게 하니까 발음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허공으로 나, 허공인 나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줄여서 한다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하니까 잘 이게 맞아 집중도 좀 덜 되고 자꾸만 이게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것도 좋은 얘기네. 그리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거는 이제 그거는 변하지 않지만 내가 그거를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허공으로 나, 허공인 나,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허공으로 나로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엄청 수월하더라고. 딱 해보니까 허공으로 나 하니까 5음절이 딱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담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에게 공부가 잘 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82쪽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 자, 시작.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허공으로서의 나로 알아야지 색신으로서의 나로 알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의심을 놓아야 해. 허공성이 내 주인이고 바로 내가 그 외에 뭐 나타나고 하는 것은 전부 가짜 우리한테 우리는 들어가지 말자 이거예요. 들어가려고 해보아도 그 자체가 상대성으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걷어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절대로 관념으로 멈추지 마라. 불교도 관념으로 믿지 마라. 불교를 관념으로 믿어서 어찌할 거요. 그러면 살고 죽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어디까지라도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돼.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의 본래의 공적 영지한 자리, 청정 강명한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자리라고 하죠. 영특스런 슬기자리. 근데 이때까지 늘 몸뚱이가 나라고 했거든. 몸뚱이가 늘 나라고 하고 내가 쓰는 마음, 그러니까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그 반연심, 망심, 그것을 늘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알아오고 또 그렇게 쓰는 그 말하자면 습기, 고정관념이 너무 세세생생 오래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이제 그렇게 쭉 공부해 나간다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에 옛날로 퉁 돌아가 버리죠. 그냥 몸뚱이가 나고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가 보는 세상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래요. 완전히 정지견이 서지 않으면은. 그래서 여기에 한번 보면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허공으로서인 나로 알아야 되지 색신으로서인 나로 알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색수상 행식 오온이 나라고 하지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몸뚱이가 나라는 것이 워낙 내가 몸뚱이가 있다, 내 몸뚱이가 있다 하는 것이 워낙 미세번뇌거든. 이게 워낙 깊은 미세번뇌니까 이게 이제 말로 알아서서 그럴듯 하다가도 돌아가고 그럴듯 하다가도 돌아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것을 이제 백봉 선생님이 밑에서도 관념으로 믿지 말고 또 어디까지라도 이론적으로 과학적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과학 그거를 말씀하신다기보다 이치에 꼭 맞는 것을 과학적이라고 당신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내가 공부를 하다가 문득 진짜 허공으로서 내가 진짜 나일까? 내 몸뚱이가 내 아니요? 정말 세상이 내 바깥에 있는 거 아니요?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의심이 들고 이렇게 되지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로 딱 정확하게 맞아 이론적으로 딱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선 상대성이 변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변한다라는 거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처음에 와서 우리 공부할 때 변한다라는 거 알기 어려워요, 그지요? 근데 해안도반님 얘기하시는 거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데 맨날 같은 길 왔다 갔다 있는데 건물도 그대로고 길도 그대로고 뭐 그런데 변한다라는 게 이게 맞는 말이요 안 맞는 말이요 변한다라는 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그 얘기를 이제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내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변하는 것이거든요. 변한다. 변하는 것을 이거는 변한다라는 것은 뭐 내가 막 어려운 경전을 읽어야 된다든지 또 되게 본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변하는 거는 알 수가 있어. 이제 뭐 지금 손이 움직인다든지 또 내가 이제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변한다라는 것이 마음에 안 와닿을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도 변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이 흐르는 것도 변하는 거지요. 어제 날씨가 조금 기온이 오늘 같은 때 많이 기온이 올랐어요. 이 기온이 오르면 그 다음에 또 비가 오지 않습니까? 뭐 내일까지는 되려면 뭐 또 그 다음날 뭐 비 온다고 예보가 돼 있던데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게 변하는 거. 우리가 TV를 이렇게 볼 때도 어떻게 해요? 화면이 자꾸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내 몸과 내가 쓰는 마음과 내가 아미빛을 신의로 보는 색성향 미축법이 전부 다 변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변하니까 이게 가짜구나. 진짜는 변하지를 말아야지. 근데 변하니까 가짜구나. 근데 변하니까 거기에 머물 수도 없거든. 머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맞으면 자기가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을 해서 들어가면 내가 지금 의심이 났던 것이 거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헤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냥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지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야. 이거는 이제 외우는 거죠. 말마디만 외우는 거라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만 딱 생각을 해서 현상을 그렇게 보면 상당히 달라지는데 여기 보면
색신으로서의 나로 알지 마라. 왜 그러냐? 색신이라는 것은 쉴 새 없이 변해. 쉴 새 없이 변하니까 어떤 말하자면 한순간의 몸을 붙들고 내 몸이라 할 수 있는 몸이 없어. 다른 거 뭐 굉장히 뭐 고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지요. 이거는요.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호흡을 하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내쉬었다 못 들이쉬면 죽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변하는 이치거든요. 실은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의심을 놓아야 돼. 이제는 우리가 의심을 놓아야 돼도 내 마음이 내 스스로 의심을 놓고 싶어서 놓고 안 놓고 싶다고 뭐 안 놓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의심을 놓나? 확실하게 내가 내 마음에 이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체험이라고 할까? 어떤 딱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와도 또 좀 지나면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의심을 놓아야 돼. 허공성이 제가 말씀드렸죠. 허공성이라는 것은 청정강명하고 공적영지한 그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허공성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절대성이라고 한다. 절대평등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허공성이 내 주인공이고 바로 내라. 그 허공성에서 나툰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다? 인연이 있으면 일어나고 인연이 없으면 사라지니까 전부 그것이 진짜 실체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체성이 없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전부 환이라 헛것이라요. 헛것. 그래서 가짜놀이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지 말자 이거예요. 헛것을 잘 굴리자는 것이지 헛것에 말하자면 거기다가 붙들어서 거기다가 집착을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지금요. 헛것을 잘 굴리자. 그게 바로 모습을 잘 굴리자죠.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의 본래의 허공성 자리, 절대성 자리, 청정 강명한 자리에서 이 말하자면 일체만법이 벌어졌거든요. 우리의 그 본성 자리에서. 그래서 들어가지 말자 이거예요. 들어앉으려 해보아도 그 자체가 상대성으로 자꾸 변하기 때문에 들어앉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걷어잡지도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줄을 좀 꺼 놓을까요? 거기다가 내 몸뚱이, 내가 쓰는 마음, 이 세상 할 것 없이 일체만법, 특히 나라고 하는 내 몸뚱이에 들어앉고 싶어도 들어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라고 해서 그 반연심에 들어앉으려고 해봐도 들어앉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그 자체가 상대성으로 자꾸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한다. 쉴 새 없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앉으려고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또 들어앉으려고 하는 순간 또 다른 걸로 이미 변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앉아. 또 말하자면 일정한 몸을 또는 마음을 걷어잡지도 못해. 왜? 이미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공부하는데 이게 재행무상이죠. 사문법인 중에서 재행무상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현상은 뭐다? 전부 항상하지 않다. 무상이니까 항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금 붙들려고 해도 걷어잡으려고 해도 금방 변하기 때문에 어쩐다? 거기에 들어앉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자.
우리가 분명히 알자.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요거 변한다라는 걸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세포가 지금 우리 생물 시간에도 많이 배우죠. 많이 배우고 지금 지구도 이제 별들도 다 그 생성 주기가 있고 생주이멸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별이라는 게 계속 있는 것 같지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과 지식이 이렇게 발달하다가 보니까 변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변한다라는 것이 우리 몸이 200일 지나면 1000년 다른 사람 몸이 됩니다. 골수까지 완전히 다 바뀝니다. 모든 세포가 다 바뀌어버리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있으면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심장이 뛰고 피가 도는 거 한시라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서 폐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런 피부도 다 숨을 쉬고 이 세포 자체도 다 지금 생사를 거듭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2023년 현재 지구에서 발전된 과학, 의학 지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했죠? 1초도가님. 모습은 항상 변한다. 네, 변한다. 제가 11년 동안 한 게 변한다지요. 정말로 변한다 할 것이다. 물론 나중에 공부를 깊이 하게 되면 헛것이다의 방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변하는 거 알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변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변하는 거. 너무나 이 상대성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걷어 잡을 수도 들어 앉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요거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요것이 허공꽃이라고 나오죠. 허공꽃이라는 것은 있는 듯한 것이에요. 진짜로 생이 아니에요. 진짜 실체가 있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있는 듯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어변으로 보는 하나의 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우리의 지금 지식과 인식으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새 사회적인 인식을 봐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출생률이 0.7이야. 지금 0.7이면 한 사람도 안 낳는다는 얘기죠. 부부 둘이가 결혼을 하면 둘을 낳아야 1%가 되죠. 1이 되죠. 근데 정말로 10년 전만 해도 아기를 안 낳는다, 결혼을 안 한다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부모된 입장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의뢰의 그 나이 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의뢰의 아를 놓고 이런 것이야. 너무나 이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새는 결혼도 선택, 그 다음에 낳는 것도 선택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20대 초반 신부보다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를 앞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것도 뭐지요? 변하는 도리죠. 변하는 도리예요. 변하는 도리. 과학이 발전한다는 게 뭐지요? 변하는 도리죠. 과학은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탐구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 현상이 자꾸 변하니까 과학의 학설도 자꾸 변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한다. 변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찰나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걷어잡을 수도 없고 들어앉을 수도 없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상황이 오거나 내가 무엇에 마음이 상하거나 어떤 그게 오면은 이 변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거기에 들어앉을 수도 걷어잡을 수도 없다. 들어앉을 수도 걷어잡을 수도 없다. 그 현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현상에서 내가 떨어져 버리죠. 그렇지 않으면 그 현상에 그냥 온 몸과 마음이 다 거기에 막 늪에 빠져버리죠. 이 변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얘기고 진리고 거기다가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면 적용하기 시작을 하면 정말로 자기에게 신세계가 오는 겁니다. 자기를 가장 근본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재행무상이에요. 재행무상. 재행무상이니까 재법무화가 되거든. 일체의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일체만법에는 뭐가 없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거든. 그게 이제 삼법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상대성으로 자꾸 변하기 때문에 들어앉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걷어잡지도 못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환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로 관념으로 뭘 믿지 마라. 그러리라, 그럴 것이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죠. 우리의 관념도 어떻게 해요? 자꾸만 변하죠. 내가 나이가 들면서도 변하고 경험함으로써도 변하고 그 경험이 또 축적이 돼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인식을 하게 되고 사회도 또 변하고 이게 계속 변한단 말이죠. 이렇게 관념으로 믿지 마라. 절대로 관념 마라. 바른 이치로 믿어야 된다. 바른 이치로. 자, 그 다음에 한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겁니다. 이 상대성은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어떻다? 걷어잡지도 들어앉지도 못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헛것이다. 헛것이다. 자, 가짜놀이란, 자, 읽어볼까요? 가짜놀이란 앞서 말씀하신 모습놀이와 같은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가짜에 들어앉아 모습놀이를 합니다. 모든 모습이 가짜라는 말씀이군요. 여태까지 우리는 몽둥이가 변하는 가짜인 줄도 모르고 몽둥이로서의 인간인 줄만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즐거운 몽둥이가 나라고 동일시하며 살았습니다. 몽둥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몽둥이로서의 나는 시공간이 들러붙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합니다. 그래서 걷어잡을 수도 없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는 시공간이 끊어졌기에 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인 것. 예, 이렇게 보면은 본래 우리의 청정강명한 자리도 모습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 걷어잡는다, 걷어잡지 않는다, 속하지를 않고 상대성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뚱이, 세상, 내가 사는 생각하는 마음도 쉬지 않고 변하니까 걷어잡을 수도 또 들어앉을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럼 왜 공부를 해야 되노? 그렇지요. 왜 공부를 해야 되노? 그렇게 생각하면 막막하지요. 그러나 현재로 내가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건 변하는 거지요. 변하는데 들어앉지 않는 거지요. 변하는데 머물지 않는 거지요.
변하는 것이 헛것인 줄 아는 것이죠. 헛것이라서 머물지 않는 거죠. 그것을 말하자면 제대로 하면 이 정견이 딱 바로 서버려요. 정견이 바로 서서 공부를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어. 근데 이것이 딱 바탕에 정견이 딱 서지 않으면은 이게 조금 처음에는 되는 듯 하다가 방향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공부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죠. 허공으로서의 나가 진짜라고 하니 어리둥절합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내가 몸뚱이로서의 나인지 자세히 관찰하고 탐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진짜인 허공으로서의 나와 가짜인 몸뚱이로서의 나를 구별해서 공부하지만 결국엔 몸뚱이도 허공성, 허공도 허공성입니다. 따라서 나중에는 몸뚱이 이만희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네.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몸뚱이는 가짜고 허공으로서의 나는 진짜고 가짜와 진짜를 구별을 하는데 그 본성이 이 몸뚱이도 우리의 청정강명한 본성 자리에서 나타난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의 본성 자리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자리죠. 그러니까 몸뚱이도 허공성, 허공도 허공성이야.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 몸뚱이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뚱이와 허공으로서의 나가 분리가 되어 있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허공으로서의 나와 몸뚱이와 허공으로서의 나가 말하자면 하나다 이렇게 하면은 기초가 탄탄하지를 않아서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내가 딱 정지견이 서면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아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본래 우리의 본성의 나툼이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말하자면 절대 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상이라고 하든 모습. 이 성과 상이 전부 다 허공성이라요.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묘진여성이다. 그러니까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이렇게 이제 능엄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백봉 선생님은 그걸 허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몸뚱이가 이만희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요.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진짜 공덕행 이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다 읽고 계실 건데 이 말 한마디 그 백봉선생님 법문이 최상승 법문이거든요. 자, 거기 어떻게 됩니까? 관세음보살이라고 관세음보살 내가 이렇게 한다. 또는 나무아미타불 석가모니 이렇게 하면 내가 만약에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자비심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몸 이대로 관세음보살이다. 내가 48원을 세운 아미타불과 같이 내가 한 가지나 두 가지, 10가지나 원을 세워서 그대로 행하면 그냥 아미타불이다. 또 부처님의 그 진리대로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면 바로 보현보살이다. 지금 이런 법문은 너무 최상승 법문이거든요. 지금 나는
부처님은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은 쫙의 하늘 끝에 계시고 나는 그 땅바닥에 기어있는 중생인데 우리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감생심 내가 자비심을 가지면 관세음보살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자기가 하면서도 뭐 그래 될까 이리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아이고 일하다가는 불경죄에 걸리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이적인 면, 다른 말로 하면 채성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바탕인 그 성품인 그 말하자면 면에서 보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 보현보살, 석가모니불의 그 성품, 그 본성짜리, 청정 강명한 그 본성짜리하고 지금 나의 본성짜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이. 그럼 자비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모습을 굴리는 거죠. 모습을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쭉 공부를 하다가 보면 변한다 헛것이다. 전부 다 헛것으로 볼 줄 알면 바로 내가 이 몸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죠.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허공으로서의 나에도 들어앉지 않고 부처에도 들어앉지 않고 중생에도 들어앉지 않으니까 그 본성으로 허공으로서의 나 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돼버리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몸뚱이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처음부터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해서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나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결정해서 들어가면 공부의 방향을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 할 때 가짜인 몸뚱이, 또 일체만법, 가짜인 일체만법 모습은 어떻게 된다? 늘 변하기 때문에 걷어잡을 수도 없고 들어앉을 수도 없다.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실은요. 가짜와 그러니까 진짜는 모습이 없어서 들어앉을 수 없지만 가짜는 늘 변하기 때문에 들어앉을 수도 없고 걷어잡을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인 줄 계속 알면 맞으면 그것을 자꾸 놓아버리게 되죠. 머물지 않게 되겠죠. 머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머물지 않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지. 허공으로서의 나를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도 보면 앞에 있지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면, 그 가짜인 줄 알아야 그곳에서 그 진짜가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전에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짜인 줄 확실히 아는 거.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 이것이 공부의 가장 최단 방법이에요. 그하고 헷갈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헷갈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확실한 거거든요. 확실한 거니까 건너뛰고 몇 단계 뛰고 할 것도 없어. 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니까 아이고 허공으로서의 나 맨날 몸뚱이네라고 하다가 허공으로서의 나 뻥치거든. 여기서는 그럴듯하다가 그냥 손은 문 바깥에 딱 나가면은 에이 그냥 다 잊어버리거든. 근데 변하는 것은 확실해요.
변하는 것은. 그 변하니까 걷어 잡을 수도 없고 또 거기 들어앉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 아, 여기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머물지 않는 것을 늘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머물지 않는 그 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공부에서 헷갈릴 것이 없어. 근데 이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공부를 하다가 삐뚤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 한번. 그럼 상대성인 가짜를 버려야 합니까?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모습을 잘 관찰하면 늘 변하기 때문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변하는 가짜에 들어앉지 않고 머물지 않으면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인 바탕자리에서 가짜를 잘 굴리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모습을 잘 굴리는 건데, 진짜인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가짜를 잘 굴리는 것인데,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게 83쪽 밑에 보면, 그러면 상대성이 가짜를 버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어요. 왜? 본래 이 가짜는 허공꽃과 같아서 생긴 적이 없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상대성인 모습은 본래 헛것이라서, 허공꽃이라서 난 적이 없어요.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실체가 있어서 났다 죽었다 이런 건데,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이 다 헛것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난 적이 없는 헛것인데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단지 이것이 헛것이니까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머물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네, 요 점이 자꾸 까먹는 점이라. 요 점이 까먹는 점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 몸뚱이, 또 내가 쓰는 마음, 아니 빛을 진리로 보는 색성향 미촉 부분, 전부 다 뭐다? 허공꽃이다. 헛것이다. 나의 업식으로 보는 세상, 나의 업식으로 보는 나,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업식이 녹고 녹으면 어떻게 된다? 세상도 그것도 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이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눈앞에서 없어지는 걸 사라진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허공으로서이나 저는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됩니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허공으로서의 나만 되뇌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면 상대방인 너는 어떻게 될까요? 허공으로서의 너가 아닙니까?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와 허공으로서의 너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허공은 아무런 모습이 없는데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여러 상황에 들어앉지 않고 그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참 중요해요. 이거는 요 지금 상황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우리 그 옛날 보림서는 도반 중에 한 분이 맨날 이제 허공
늘 이제 백봉쌤이 그러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허공으로서의 나. 그래서 회사도 다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되겠나요? 가정생활이 안 되죠. 부인과 자식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이 이혼을 했단 말이지. 불교 공부 때문에 이혼을 하면 되나? 그게? 근데 실제로 허공으로서 그건 이제 허공병에 걸린 것이거든요. 허공으로 공적 영지라는 말은 아주 청정해서 아무 모습이 없으면서 이 영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체 모습을 나툰다라는 얘기거든요. 공적 영지하고 영적이 공적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허공하고 공적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공적하면서 영지하고 영지하면서 공적한 것인데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그 어떤 도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서울선원에서 물어봤죠. 허공으로서의 나. 자기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허공으로서의 너잖아요. 근데 그 도반이 어떻게 답을 하냐면 허공으로서의 너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는 허공으로서의 너죠. 책상은 허공으로서의 책상이죠. 허공으로서의 지구죠. 허공으로서의 나무고 허공으로서의 말이고 언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적인 면으로 보면 현상적인 면으로 보면 전부 다 모습이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놔두지만 그 이적인 면, 그 본성적인 체성의 면으로 보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만약 재료로 온갖 모습이 다 놔두어진 것인데 이거 진짜로 딱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허공으로서의 너죠. 그러면 뭐야? 체성면으로는 둘로 나눌 수가 없죠. 둘로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곳에서 인연과 조건 따라 일체의 모습을 놔두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본성 자리는 똑같아. 본성 자리는 한 자리야. 일심이야, 일심. 한 일심인데 거기서 인연과 조건으로 따라서 이렇게도 놔두고 저렇게도 놔두는 거죠. 그 모습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지금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도반들이 공부를 할 때 맞아만 이 관념적으로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공부가 발전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모든 모습은 허공성의 작용이므로 그 작용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한치도 틀림없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거기에 몸뚱이 나라 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나라라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부부, 자녀, 인간관계, 사건이나 일을 대할 때 각각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을 관찰하고 거기에 내가 없음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고 변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함으로써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으로 그것을 왜곡시키지 않게 됩니다. 예, 참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나 이외의 모든 것도 허공으로서의 너거든요. 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일체만법이 다 허공으로서의 너거든. 그게 전부 허공성이죠. 허공성의 작용이라 모든 모습은.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체의 모든 모습은 어떠다? 한치도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치도.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생각하거나 인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하거나 또는 다른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한치도 틀림없이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죠.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거기에서 내가 떨어져 나와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 그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의미는 그 우리 무연지 우리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대상이 없는 겁니다. 대상이 없는 것.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영지를 무연지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그 신령스러운 슬기자리를 영지라고 하는데 그 영지는 어떤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그런 말하자면 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이 하나도 거기에 말하자면 해당 사항이 없어도 영지라. 근데 반연심은 어때요? 반드시 인연과 조건이 있어야 되고 주객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영지는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 자리라.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 자리니까 하는 자, 행위자, 몸뚱이 나라는 것이 그 주체라는 거죠. 주체가 없어요.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산다는 것이 모습을 굴리는 것인데 모습을 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 뭐가 있다? 하는 자가 있거든요. 주체가 있어요. 모든 생각해도 주체가 있고 보는 것도 주체가 있고 듣는 것도 주체가 있고 판단하는 것도 주체가 있고 다 주체가 있어요. 요 주체가 있는 바람에 요 주체에 맞는 득실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 좋음과 미움 또는 옳고 그런 좋고 나쁜 거 요거를 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는 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자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자가 허공으로서의 나일 수가 없죠. 그거는 이미 내가 나라는 그 아상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변한다 올 것이다죠. 변한다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제6식이라고 해요. 하는 자가 있어. 그걸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그 마음 분별 의식은 전부 제6식이라요. 이 의근에 의해서 일어나는 제6식입니다. 그런데 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제6식이 아니야.
제6식은 반드시 인연과 조건이 있어야 돼요. 주와 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자나 몸뚱이 나라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거 헛것이다 라고 해.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해. 그런데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자가 있지요. 자기가 해보면 알지요. 그럼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이 누구인가? 그것도 변한다, 헛것이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나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주체가 사라질 때, 그때가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그 말하자면 정도를 본인이 알 수가 있죠.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자가 있거든. 그죠? 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 주체와 대상이 있는 거죠. 내가 있고 모습공식이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꾸만 열심히 해. 자꾸만 꾸준히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시점이 와요.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딱 오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아 정말 이것이네 라고 하는 순간이 와. 순간이 오면 그때는 이제 한번 이렇게 푸른 하늘을 언뜻 보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강렬한 나의 그 체험으로 남아서 그것이 이제 또 하다가 보면 또 옛날처럼 또 이제 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의 그 경험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 바른 지견으로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부, 자녀, 인간관계, 사건이나 일을 대할 때 아마 세상 살아가는 게 이게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각각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임을 관찰하고 거기에 내가 없음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나도 뭐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한다, 헛것이다고 하는 그 생각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상황이죠. 하나의 인식이죠. 그렇게 해서 자꾸만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절대로 공부가 엉뚱한 방향으로 절대로 안 간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왜? 변한다, 헛것이다 속에 이미 그 진리의 요체가 들어가 있거든. 그 속에.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나도 변하고 헛것이지.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따라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서로 다르고 변한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된다? 일단 인정을 하게 되죠. 아, 니는 네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내 인연과 조건으로. 성품은 모두 하나지만 나타난 모습은 모두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관념이나 고정관념으로부터 누가 벗어난다? 내가 벗어나는 거죠. 남 보고 벗어나라 보통은 그렇게 하죠. 남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벗어나는 거죠. 내가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을 우리가 살 때 보면은 맨날 이렇게 가리키는 손가락은 요 손가락 하나면은 손가락 3개는 자기 보고 있다고 그 말을 누가 했는지 그렇게 좋은 말인 것 같더라고요. 이걸 다른 의도로 세상에서는 얘기하겠지만 모든 것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망견에 의해서 전부 다
분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통찰을 해서 내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야 자기가 말하자면 제대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냥 남 보고 어쩌고 그거 아닙니다. 남도 다 나의 세계 속에 있는 남이라요. 나의 업식으로 보는 남이라고요. 그 남도 누구요? 내 업식 속에 있는 남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꿈속에 보십시오. 꿈속에 온갖 것을 다 만들고 남도 다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인연과 조건으로 온갖 짓을 다 하는데 내가 막 꿈 깨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몽땅 없어져요.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